앞서 보신 것처럼 대전, 세종, 청주를 잇는 CTX 광역철도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재영 대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전, 세종, 충북을 잇는 CTX 광역철도 사업. 이번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에 관심 갖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민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하고 협상을 통해서 실시 협약을 마무리하면 곧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사업 추진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따질 때 정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타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잖아요. 네네. 그럼 예타를 통과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네, 자 사업비만 5조 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결국 수익성 확보가 관건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수익이 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업은 본 노선만 가지고는 수익이 내기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업의 노선이 대전 정부 청사에서 세종을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곳인데 거기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요가 크지 않고요. 그게 본 노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가 요구하는 것은 본 사업 건설과 함께 조치원에서 서울역까지 경부선을 활용해서 철도 운영권을 함께 포함해서 달라. 이것이 민간 제한 사업자의 요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사업이 추진된다면 대전청사에서 CTX 열차를 타면 그 열차를 타고 청주공항까지도 갈 수 있고 서울역까지도 갈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청주공항까지는 약 한 52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까지는 약 1시간 4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TX보다 느리긴 하지만 대전청사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리라 봅니다. 네. 자, 근데 이게 고속전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저심도에 건설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짓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준고속철도입니다. 이게 고속철도가 약 한 300km급으로 달리는 것이고요. 250km 이상. 그다음에 이제 저속철도가 100km급 이상인데 요건 180km/h 정도로 달리기 때문에 준고속철도라고 부르고요. 건설 방식은 저심도라기보다는 지하 한 50에서 60m의 대심도에 건설이 됩니다. 건설이 이제 쉽지는 않고요. 또 역사를 추구하는 건 역시 만만치 않은 그런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에 예정된 역사는 6개인가요? 6개에서 7개인데요. 그것은 협상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 대전이나 세종, 충북 할 것 없이 역사를 늘려달라 이런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열차는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 역사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GTX-A 추진 과정에서도 봤지만 그 해당 지역을 통과할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지하 공간은 통과하지 말아달라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세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컨트롤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속도가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초반부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민자 적격성 통과가 곧 착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투자자 확보라든가 정부 승인, 노선 확정 여러 가지 남은 절차가 많은데 자 실제 착공까지 가려면 박사님 보실 때 어떤 점이 제일 관건이 될 거라고 보세요? 실제 이 사업이 이제 민가 적격성 조사가 끝나면요.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제안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가 무조건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비로소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협약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GTX-A 같은 경우는 약 7년이 소요가 됐어요. 7년이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비용이라는 부분이 증가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수익이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적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줄다리를 하거나 협상이 잘 결렬되기도 하고 해서 시간이 보통 민자 사업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경우에는 6에서 7년 정도를 실시 협약까지로 봅니다.
네. 자, 국토부 계획을 제가 알기로는 2028년 착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불과 3년 뒤잖아요. 네네. 예, 이렇게 국토부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2030년은 훌쩍 지나야 착공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도 빨리 착공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민자 사업의 특성상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수익을 최소화해서 공익을 최대화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이 서로 줄다리를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는 시간이 한 6에서 7년 걸렸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에 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CTX 광역철도 사업은 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도 있잖아요. CTX A 사업. 네. 이게 대전역을 출발해서 대전 관평동, 신동 둥곡지구 그래서 세종으로 연결되는 건데 자, 이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이것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정확히 정리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번에 민자 적격성 통과된 CTX는 네. 도시철도 1호선 쪽으로 해서 세종터미널을 거쳐서 청주공항 가는 것이고 네. CTX-A는 대전역을 출발해서 정부 세종청사를 거쳐서 네. 둥곡지구를 거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것이라서 네. 목적지는 비슷하지만 출발지하고 연장이 매우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지금 이번에 민자 적격성 조사가 통과됐고 네. 나머지 하나는 지금 대통령의 이제 국정기획 과제로 선정이 돼서 포함이 됐죠. 포함이 네. 돼 있어서 또 공약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CTXA는 쉽게 말해서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거고 네. 이건 민자가 추진하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CTX-A는 이제 네. 어떻게 할지는 결정이 된 바는 없지만 네, 네. 어쨌든 두 사업은 기능적으로 매우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갈래가 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 조정도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